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인데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만큼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가의 지배력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향후 대한항공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 교수님, 먼저 이번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박탈,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결정타를 날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 중에 경영권 박탈, 과연 경영권 박탈이라고 지금 한진에서 받아들이느냐? 네, 대한항공 측에서도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경영권을 박탈당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이 어떤 대주주로서의 이제 부분도 있는데 사실 한진칼이라는 그 지주회사가 지금 대한항공의 29.96%를 갖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은 경영권 박탈보다는 이사직 박탈이라는 것이 일단 더 팩트에 정확하다. 더 가까웠고요. 네. 사실 뭐 회사에서 운영할 때 보면 네. 미등기 임원들도 임원회의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장 자리는 유지를 할 거냐 뭐 등등의 앞으로의 이제 행보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등기 임원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는 이제 물러나게 됐고요. 향후 경영권을 한진칼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한항공은 3인 공동 대표 체제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하고 이제 뭐 우기용 부사장하고 3인이 하는데 2인 공동 대표 체제로 가면서 임원회의에서 미등기 임원으로도 활약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국민연금이 결정타 날린 건 맞습니다. 맞고 이 날리기 전까지 내외에 그런 의결권 자문사에서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스틴베스팅이라든가 KCGS나 ISS에서 반대한다. 왜? 배임 횡령에 그래서 주주권 훼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요. 이상하죠. 65% 넘게 받았는데 이 뭐 결정이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1999년도에 해외나 국내에 M&A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정관을 바꿉니다. 그래서 3분의 2로 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과반수예요. 네. 근데 대한항공이 유별나게 오히려 까다롭게 한 것이 이번에 이렇게 족쇄를 찬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조양호 회장이 정말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이냐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먼저 노 교수님, 이 논의의 재논의까지 이어서 이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간에도 의견차가 많아서 이 반대 결정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이 조양호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일이고요. 네. 사실 지난해 말에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그런 스튜어디스 코드를 제정하고 적극 행사하겠다고 할 때 사실은 이게 대한항공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일찍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은 예상됐던 것이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것인데 네. 이제 수탁위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직접 그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찬성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수탁위 위원 두 사람이 좀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주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참여해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지 사실 큰 방향의 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최 교수님, 이번에 국민연금이 역시 반대표를 던졌던 SK의 최태원 회장은 재선임이 됐어요. 네. 뭐 표싸움에서 이긴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2016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벌써 국민연금은 선임에 대해서 반대표를 뭐 던지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 뭐 대한항공과는 다르게 과반수의 그런 원칙을 갖고 가는 그런 SK였기 때문에 표싸움에서 이긴 거지. 국민연금은 자기의 판단 기준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이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이란 기준을 이번에 이제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 교수님,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이제 횡령 배임으로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분명히 그 한진칼에 대해서도 횡령 배임으로 유죄를 받으면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혼이 되게 하는 그런 정관빙을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일관된 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이런 재벌 총수라든지 이사가 회사의 이사가 결국 횡령 배임으로 이제 유죄를 받으면 이사직을 물러나게 한다는 그런 기준이 생긴 것 같거든요. 네.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결국 이번 7월에 이제 삼성전자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선이 만건이 분명히 올라올 텐데 그렇겠네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준이라면 분명히 네. 만약에 그러고 그때까지도 뭐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나겠지만 일단 2심에서도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유죄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었고요. 그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물론 안 나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번에 조양호 회장과 같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분명히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해서 결국 찬성표를 던지기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태 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번엔 분명히 그럴 수 반대를 할 있겠네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최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의결권 행사 판단 기준에 아주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배임 횡령 등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법원이나 공정위 같은 국가기관의 판단에 의존을 하지만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요. 검찰이 기소만 하더라도 이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일부 배임 횡령과 부분이 지금 유죄로 뭐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 수는 있는데 이것도 표싸움입니다. 요번에 국민연금이 사회 이사 선임에 대해서 11건의 제안을 하는데요. 11건 다 전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스튜어드 코드십이 꼭 어떤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계속 뭐 어떤 이 안에서의 그런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정성을 촉구하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이게 꼭 승리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들은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양호 회장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내 이사직 박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0년 만에 박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퇴직금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이거 노 교수님 이거 퇴직금 얘기 이거 뭡니까? 20년 재직했으니까요. 사실은 네. 이사로 20년 재직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니까 퇴직금은 뭐 그 정도 충분히 들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받은 그런 여러 가지 급여를 감안하자면.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동안 재벌 총수가 오히려 이사직을 갖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게 상당히 많았어요. 맞죠. 예. 예, 경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경영권만 행사하는 상법상에도 없는 무슨 재벌 회장 자리 그렇죠. 받으면서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한항공 여러 그 가족들이 총수 일가 가족들이 보였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일종의 응징이랄까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 제고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는 사실은 조금 미지수에 앞으로 좀 더 지나가 봐야 될 문제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주면서 물러나라고 하고 그러나 여전히 뒤에서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노 교수님 지적한 거 아주 정확하시고요.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이게 물러난다 그래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아니죠. 뭐 지주회사의 30%에 그리고 자기네 오너 지분이 33%까지 되기 네. 때문에 결국은 경영권이 박탈당했느냐, 아니죠. 네. 지배 구조가 바뀌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 발은 나섰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이 목표가 달성된 건 아니고요. 점점 더 스튜어디십 코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야 되느냐 이번엔 첫 발을 딛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네. 이중잣대를 댄 데도 많아요. 배임 횡령 단대는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요번 이제 뭐 두 번째 해가 됩니다만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만큼도 주목받은 게 대한항공 주가입니다. 최 교수님, 네. 오늘 대한항공과 관련사들 주가 올랐죠?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주식이라는 건 불안정한 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항상 올라가는 거니까요. 2.47%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33,200원으로 끝났고요. 장중에는 34,000원까지 가는 그런 뭐 폭등세를 했다가 마지막에 2.47%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800원 정도 오른 거고요. 뭐 이 시장에서는 뭐 환영한다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노 교수님, 이렇게 어찌됐든 조양호 회장이 앞으로 대한항공 경영에 있어서 제약은 좀 생긴 거는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겠죠. 뭐 등기임원으로서 이제 네. 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를 맡기는 어려운 거죠, 실제로. 네.
그러나 이제 미등기 임원도 있는 것이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사회에 이제 미등기 임원으로 참여하는데 그걸 누가 그 누가 맡겠습니까? 사실은 거기 다 이사들도 지금 현재 뭐 조양호 회장이 그렇죠. 뭐 각 친한 네. 그런 분들이고 다르기 때문에 아들도 그리고 또 아들이 지금 또 네.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도 사실은 뭐 박탈했다는 말도 맞지 않지만 이사직이 석사 박탈됐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경영권 행사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사실은 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총수라는 그런 지위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사회 이사로 뭐 이제 속기록 나오고 회의록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인 안 하는 것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노 교수님이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상법상에 어떤 책임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사가 잘못되잖아요. 오히려. 등기 임원이 네. 이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악용돼 왔던 그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도 등기 임원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 그래서 이게 과연 누가 좋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결정 누가 사실 오늘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회장 직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고 뭐 계속 남아 있고 네. 뭐 한진칼이란 지주회사의 뭐 이런 이 지배권이라든가 경영권은 계속 갖고 가기 때문에 지금 뭐 회장 직함 그리고 뭐 경영권 박탈 이런 것들은 조금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대한항공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정관상에 사내이사가 한 분 부족하잖아요. 곧 임시총회를 해서 조양호 회장의 그런 후임을 뽑는 임시총회가 있는데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네. 이 조양호 회장의 아들, 이 조원태 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조원태 사장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한진도 그렇고 다 이제 승계 작업 중이었죠. 예.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시간 문제였지만 또 조양호 회장의 연세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당연히 승계 작업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이제 대표 물러났으니까 대표이사 1인 체제로서 더 이제 조양호 조원태 회장의 사장의 영향력이 더 크겠죠, 커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고 지적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일종의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예, 주주들에 의해서 사내이사에서 축출된 최초의 뭐 재벌 총수 그렇죠. 이런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네, 그건 기록이니까 맞습니다. 설사 그 경영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에서도 그렇고 조양호 회장 일가에서도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은 경영 문제라든지 또 경영 문제 이외의 어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른바 갑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29일이면은 한진칼 주총이 개최가 되는데 어떻게 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한진칼하고 대한항공의 주총이 좀 결이 다른 게요. 네. 이제 여기는 주주권을 이제 행사를 한 거고요. 한진칼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영 참여입니다. 정관 변경, 그다음에 네. 사회이사 선임, 이사 해임 요 세 가지는 이 경영을 참여를 한다는 것인데 한진칼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를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어떤 입장 발표는 안 했는데 경영 참여를 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기 매매 차익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분 변경을 항상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결은 다르고요. 현재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한진칼에서는 한진 측에 우세가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의결권 자문사도 의견이 갈렸어요. 앞에는 다 동일했는데 네. 그래서 KCGS는 찬성하고 대신에 ISS는 지금 반대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고 한진칼 부분은 한진의 어떤 원안대로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은 지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노 교수님, 이번에 이제 한진칼 주총에서 또 이 주목할 만한 것이 2대 주주인 이 행동주의 펀드 KCGI와의 표대결입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진칼 자체 우호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뭐 한진칼이 승리할 것으로 일단 점쳐지는데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선임 같은 경우 한진칼 석태수 대표이사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 부분은 또
여기서는 그 3분의 2가 찬성이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과반수예요. 여긴 또 과반수니까. 과반수군요. 그렇습니까? 네. 정관이 일반적으로 과반수예요. 네. 이사 선임은 일반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 결의가 아니고 정관이 특별히 특별 결의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항공이 좀 전에 발목을 잡힌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대표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일반 결의이기 때문에 과반수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호 지분을 감안하면 뭐 그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연금이 아까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정관 변경권을 지금 내놨거든요. 그건 특별 결의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그런 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국민연금은요 지난 4년 동안 7번의 이 반대 의견을 지금 대한항공과 한진카레에서 내놓고 있었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스튜어디시 코드의 어떤 다른 행태로 지금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유들이 뭐 과도한 연임이라든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퇴직금 그 2015년도에 4배에서 6배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780억이 됐고요. 등등의 7번을 했는데 다 부결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여튼 조양호 회장의 이제 재연임권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자기네들이 승리를 했는데 진짜로 국민연금이 지금부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 주주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라는 목표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야지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무리를 얻었던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제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단기 차이 같은 거 반환하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민연금의 그 적극적 그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치적 정부의 어떤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전체가 주인인 국민연금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양날의 칼인 거죠, 이게.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그런 주주권 행사도. 그런 점에서도 이 국민연금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한항공도 대한항공이지만 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대한항공 주총 결과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노 교수님, 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